되고요. 구글 캘린더는 지메일 드라이브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 버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학교나 회사에서 사용을 하시면은 협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캘린더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글 캘린더는 개인 일정이나 학교 일정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gmail.com이라고 부르는 개인 계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학교 계정에서는 학교에 관련된 일정, 즉 학교 전체 학사 일정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수강하고 있는 수업의 일정 또는 팀플과 같은 일정을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구글 캘린더의 장점은 스마트폰과 연동이 잘 되기 때문에 모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알람도 볼 수가 있고 오늘의 일정이나 이런 내용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공유 협업에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와의 일정 조절할 때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 회의를 바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수행했던 업무나 아니면 자기 일정에 대해서 기록을 잘 해 놓으면 나중에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습관화가 많이 안 돼 있는데 우리 개인 일정에 대해서 제목만 달지 말고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수업 내용이 어땠는지 이런 내용도 함께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구글 캘린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 캘린더는 협업에서 회의를 약속하고 일정을 등록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학교나 회사에서 많은 일정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회의하기 위해서는 일정 예약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항상 어떤 계정으로 이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측 상단의 이름을 확인해서 원하는 계정인지 확인합니다. 구글 캘린더로 접속하는 것은 주소창에 바로 calendar.google.com을 입력하든지 우측 상단의 바둑판에서 캘린더를 선택합니다. 구글 캘린더에 접속했으면 일단 화면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정을 만드는 플러스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 하단에 현재 달력이 있습니다. 캘린더가 많을 경우에 캘린더 검색이 가능한 검색창이 배치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대 캘린더와 다른 캘린더 리스트가 나옵니다. 상단에는 오늘로 가는 단축 버튼과 달력을 이동할 수 있는 버튼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벤트를 검색하는 기능과 설정하는 기능이 차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글 캘린더에서 일정 등록은 좌측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등록합니다. 일정 제목과 시간, 참석자, 회의실, 설명을 추가하고 등록하려는 캘린더를 선택합니다. 일정의 제목은 나중에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식별할 수 있는 제목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라고만 입력을 하면 나중에 검색이 어렵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옵션 더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 더보기를 선택하면 더 많은 입력 폼이 나타납니다. 반복 일정을 등록할 수 있고 참석자 선택 후에 참석자들의 일정을 비교하면서 시간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 표시를 하여 이벤트 시작 전에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 캘린더에서 제공하는 설명란을 잘 작성하면 회사나 학교에서 지식 관리 및 회의 관리가 편해집니다. 대부분이 설명란을 비워두고 이벤트 제목과 참석자만 작성합니다.
하지만 설명란의 회의에서 이야기할 회의 내용을 등록하고 회의가 끝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첨부하면 회의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캘린더도 클라우드 콘텐츠이기 때문에 캘린더별로 URL이 존재합니다. 구글 코디학교라는 기본 캘린더의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코디학교의 우측에 더 매점 점색의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설정 및 공유 메뉴를 선택합니다. 캘린더의 설정 메뉴로 이동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캘린더는 이름이 구글 코디학교입니다. 시간대는 한국 표준시이고 소유자는 구글 코디입니다. 조금 하단에 액세스 권한을 살펴보니 공개 사용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구글 코디만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캘린더입니다. 공개 설정에는 한가한 바쁨만을 표시할 수 있고 전체 일정을 모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캘린더도 클라우드 콘텐츠이기 때문에 공유 링크를 전달하거나 캘린더를 특정 사용자와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하단에 보면 캘린더 통합에서 캘린더 아이디와 공개 URL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캘린더를 조직의 다른 사용자와 공유해 보겠습니다. 캘린더를 학교 홍길동 선생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학교 클라우드 아이디를 추가했습니다. 권한도 변경 및 공유 관리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추가하면 홍길동 선생 캘린더에도 구글 코디학교의 캘린더가 표시되고 일정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회사의 주요 보직자의 경우에는 보직자와 비서가 하나의 캘린더를 함께 관리하는 경우도 있죠. 또한 공유를 특정인이 아니고 그룹이나 조직 전체로 한다면 내부에서만 일정을 확인하고 외부에서는 확인하지 못하게 보안 관리도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알림 설정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알림 시간을 설정하면 손안의 스마트폰에서 이벤트에 알림을 보내주기 때문에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하면 일정 관리가 편해집니다. 통합 메뉴에서는 해당 캘린더를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다른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이 앱에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정보입니다. 캘린더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삭제합니다. 이번에는 함께 사용하는 캘린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글 G 스위트 계정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캘린더는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기본 캘린더는 개인의 일정을 작성할 때 사용하고 팀이나 회사 학교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때에는 추가로 캘린더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캘린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캘린더의 이름은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캘린더가 많을 경우에는 기타 설명도 추가해주면 참고하기 좋을 것 같네요. 사용하는 시간대도 선택합니다. 캘린더가 만들어졌으면 설정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든 캘린더의 더 매점 점 3개를 누르고 설정 및 공유 메뉴로 이동합니다. 방금 만든 캘린더의 세팅 내용입니다. 새로 만든 캘린더는 현재 공개가 안 되어 있고 사용자 추가를 통하여 특정 사용자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추가해서 홍길동, 김종서, 이순신 사용자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를 추가할 때 학교나 기업 도메인에서 이름만 입력하면 바로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이 사용자는 새로운 일정을 등록할 수 있도록 일정 변경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공유 내용을 보내게 하겠습니다. 홍길동으로 로그인해서 우선 이메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길동의 지메일 받은 편지함에 캘린더 초대 이메일이 와 있네요. 해당 이메일에 링크를 클릭해서 캘린더에 추가합니다.
이제 프로젝트라는 캘린더는 초대했던 사용자와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일정을 다른 사용자와 함께 추가, 삭제, 이동할 수 있겠죠. 이벤트 개별로 만들어서 각각 사용자 초대를 하지 않아도 해당 캘린더의 이벤트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캘린더에 팀원 모두를 초대해서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캘린더를 학교나 회사 전체와 공유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회사 학교의 내부 일정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 있는 사용자는 권한이 없으니 이 캘린더를 볼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 캘린더의 내부에서 사용하는 문서를 링크해서 함께 사용하면 지식 전달도 용이할 수 있습니다. 공유된 캘린더는 캘린더 앱이나 캘린더 웹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링크를 이용해서 특정 캘린더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알림 기능을 이용하면 일정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자동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일일이 전화해서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일정 알림을 설정하면 스마트폰에서 사전에 알림을 보내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팀원이 외국에 있을 때는 세계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의 우측 상단에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세계 시계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국가의 시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 시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시간이 나오네요. 특정 이벤트를 클릭하면 해당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세계 각지의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한다면 세계 시간을 여러 개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 리스트를 보니 내 캘린더와 만든 캘린더 이외에도 다양한 캘린더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캘린더도 보이고 생일이나 알림 캘린더도 보이네요. 구글 클래스룸에 가입하고 해당 과제가 등록되면 해당 클래스룸에 속해 있는 학생이나 교사의 캘린더에 자동으로 과제 일정이 등록됩니다. 또한 회사나 학교의 사용자의 생일이 등록되면 생일 캘린더에 자동으로 나타나겠죠. 알림 캘린더는 스마트폰에서 알림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약 먹기, 운동하기, 개 산책시키기 등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정을 등록해서 관리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편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오면 그 일정을 수행하고 완료로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완료로 표시가 되면 해당 일정은 취소선으로 알림 표시가 되기 때문에 확인이 쉽습니다. 캘린더는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없어질 수 있으니 캘린더가 너무 많으면 필요한 캘린더만 조회하던가 선택, 해제 기능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트에서 숨기기를 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캘린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특정 캘린더의 이벤트를 등록할 때 관련된 사용자를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이벤트를 만들면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된 사용자와 일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PC와 스마트폰 모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원하는 시간대에 클릭하여 이벤트를 하나 만듭니다. 작은 창에서는 간단한 내용만 입력할 수 있고 하단의 옵션 더보기를 눌러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 홍길동과 학생일을 초대하겠습니다. 이벤트 저장을 누르면 홍길동과 학생일에게 초대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초대받은 홍길동으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초대받은 홍길동에게 이메일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습니다. 캘린더로 이동해서 보면 초대받은 일정은 아무런 색이 없이 일정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홍길동은 참석을 하겠다고 수락합니다.
다시 캘린더를 확인해 보면 방금 색이 없던 일정의 색이 표시가 되면서 일정 표시가 되었네요. 추가 옵션에 보면 해당 시간이 다른 일정이 있다면 모두에게 다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 제한과 메모,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개별적으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상대방 디지털 리터러시를 확인해서 이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능들은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시점에 따라서 이 기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기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렇게 기능 업데이트도 간편하고 변경도 쉽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설치형으로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랑은 차이가 있죠. 예전에는 내가 직접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기존 소프트웨어를 그래도 10년 넘게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G 스위트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우드에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환경에 맞춰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학생일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학생일은 해당 시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는 아니오를 선택하겠습니다. 학생일도 초대를 받았을 때는 일정에 색이 없었는데 참석을 못한다고 선택을 하면 해당 일정에 취소선이 생깁니다. 개별적으로 취소선이 있는 일정은 참석을 못한다고 표시한 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미정으로 표시하면 일정의 사선으로 배경이 바뀝니다. 캘린더를 볼 때에는 어떤 캘린더인지 색상도 중요하고 표시 방식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초대했던 계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일일이 참석자들에게 참석 여부를 물어야 하지만 이렇게 구글 캘린더 초대 기능을 사용하면 이벤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클릭해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니 홍일동은 참석한다고 하고 학생일은 참석 못한다고 답변을 했네요. 만약에 학생일이 다른 장소에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것이라면 화면 중간에 행아웃 밑으로 참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있더라도 스마트폰의 행아웃 미트 앱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회의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발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미트는 일반 계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G 스위트 계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영상회의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마이크와 이어폰을 연결하면 이동 중에도 회의에 간편하게 참석할 수 있고 화면이 좀 더 큰 패드나 노트북을 이용하며 회의 내용 파악이 더 쉬워집니다. 만약 참석 못하는 이유가 다른 일정 때문이면 참석자는 시간을 옮기면 해결이 됩니다. 다시 해당 이벤트로 이동을 해서 참석자 및 리소스 탭을 선택합니다. 이 탭에서는 참석자들의 공개 일정들을 함께 확인하면서 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업무 시간에 회사나 학교에 근무한다면 그 시간은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회의를 진행해야겠죠. 이렇게 개인 일정을 잘 기록하면 다른 사람이 쉽고 편하게 회의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개별적으로 한가한 바쁨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큰 기업에서는 이런 기능 때문에 관리자나 팀장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자신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보통 회의를 다른 사람들이 강제로 잡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팀장이나 관리자들도 자신의 캘린더를 보고 하루 일과를 수행합니다. 약속의 개념이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세요. 일정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보고나 학생의 수업 일정과 같이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이벤트는 일일이 하나하나 입력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규칙이 있으니 그 규칙에 맞게 일정을 자동 반복 기능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하나 만들고 옵션 더보기를 눌러서 세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시간대 표시 근처에 보면 반복 일정 표시가 있습니다.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단위로 반복할 수 있고 좀 복잡한 반복이라면 맞춤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주간 보고를 매주 월요일 10시에 하는 걸로 등록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에 등록하고 참석자는 홍길동과 학생일만 초대를 해서 만들고 반복 일정을 등록합니다. 등록만 하면 이렇게 반복해서 일정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일정 수정을 할 경우에는 해당 일정만 변경할 수 나머지 모든 일정도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등록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해당 UI와 등록하는 방법만 익숙해지면 등록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음성 인식 기능도 이용할 수 있어서 음성으로 더 쉽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알림 기능 활용도가 좋습니다.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일정들이 있지요. 운동을 한다거나 약을 먹거나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정은 알림으로 등록하며 했는지 체크도 되고 잊어버리지 않게 스마트폰에서 알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행을 하고 완료로 표시를 하면 취소선이 생기기 때문에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벤트 등록 시 하단에 보면 이벤트 부재 중, 알림, 약속 시간대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부재 중은 자리에 없거나 휴가 등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내 일정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상대방을 초대하고 가능한 시간대를 검색했을 때 부재 중 표시가 되어 있다면 해당 사람을 빼거나 다른 시간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알림은 방금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기 좋은 간단한 이벤트이고 이것도 스마트폰 이외의 PC에서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일시적인 약속도 알림으로 표시하면 업무에 집중하더라도 일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 시간대는 상담을 하거나 다른 일정 선택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러 개의 약속 시간대를 만들고 상대방이 그 시간대에 예약을 해서 약속이나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상대방의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주로 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생들 면담 시간 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효율적인 일정 등록 및 이용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일정을 만들 때 일정 제목만 넣지 말고 내용이나 회의실 등의 리소스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회의는 시작 전에 회의 내용을 배포해서 내용을 읽어보고 회의에서는 의견만 교환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 발표를 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의를 주최하는 사람은 회의 자료를 먼저 만들고 이벤트에 추가해서 회의 이벤트에 상대방을 초대하세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액션 플랜이 나오거나 회의 내용을 정리할 때도 해당 회의록을 해당 일정 내용에 추가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참고하기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일정이 많아지면 나중에 검색을 많이 하는데 가급적 검색이 가능한 키워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키워드로 검색하면 원하는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고 프로젝트 코드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단지 캘린더를 사용한다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자동화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캘린더를 사용하고 일정은 꼭 캘린더에 표시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면 회사나 학교 업무 방법이 변경됩니다. 회의하자라는 말 대신에 인바이트 해주세요 라는 용어들이 생깁니다.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도 내 일정이 결정되고 외부에 있어도 회사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빨라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을 사용한다는 것은 빠르고 정확하게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존의 업무 방법도 디지털에 맞춰서 변경되어야 합니다. 좀 어렵고 익숙하지 않아도 사용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네, 여섯 번째 구글 캘린더를 마치겠습니다. 구글 캘린더는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